안녕하십니까. 행정사업정사무정병 김은행 기관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혼자 야근하면서 동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또 보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부당한 행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시면 보험사에서는 뭐 속된 말로 찰딱 붙어서 교통사고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화하셔서 빨리 합의를 해라. 합의 안 하면은 불리하다. 우리가 돈을 더 챙겨줄 테니 빨리 합의서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보험사에서 이제 고객을 이제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합의를 하거나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에 절대로 아무것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작성해주는 순간 그거는 적에게 총과 실탄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주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치료 중이고 치료가 끝나는 종결 시점에 장애 여부까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내가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보험사 담당 직원도 이 사람이 뭔가 좀 알아봤구나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사 직원이 와서 어떤 말을 해서 현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거의 완치가 되는 시점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서, 장애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인 이제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상태가 고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낫지 않는 상태를 이제 장애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장애하고 장애하고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일단은 장애는 제가 보기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갖고요. 그래서 고착에 대해서 내가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좋게 말하게 되면 일시수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장애가 나와야지만, 장애율이 몇 프로 나왔지만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장애율에 따라서 내 장애율이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또 한시장애도 몇 년짜리 이제 장애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고요.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이후에 장애 진단을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해서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험사 직원과 이제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는 한번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출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많이 상향되긴 했지만 많이 조금 불리하게 보험 약관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법원에 만약에 소송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와 이제 협의를 보거나 합의를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손해배상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그 금액을 적정하게 이제 산출해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일실수입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이 나와서 장애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한 선생님이 잘 아시니 장애 진단서를 잘 끊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도 보험 약관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 기준으로는 사망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내 장애율이나 장애율을 기초로 해가지고 위자료를 책정할 수도 있고요. 혹여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보험금은 이제 위자료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치료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향후 치료비라는 거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때 이런 데 받는 거를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데요.
보험사하고 합의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병원 이제 요양비, 이제 치료비 같은 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시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앞으로 내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거를 어느 정도 더 적정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데, 요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치료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향후 치료비 이제 추정서라는 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이제 장애가 심해서 이제 개호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금액까지 같이 이제 산정해서 보험금 청구서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주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이제 소송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소송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제 보험사하고 원만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적정한 보험금에서 한번 따져보자 해서 상사중재원에다가 민사 중재 판정을 이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은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법원은 최후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앞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넣거나 그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제 보험사에서 한다 그러게 되면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금감원의 이제 담당 조사 이제 관들이 부당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 어제도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금감원 담당자하고 이제 받아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절충을 해서 보험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은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판정을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 소송하는 것들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제 소송 전에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상,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혹가다 이 교통사고 보상이라든가 보험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이제 손해사정님도 굉장히 많지만은 불법을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님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처럼 해당 부동산 평가사가 금액을 적정하게 이제 산정해서 감정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처럼 손해사정사님들도 신체 손해가 어느 정도 했는지 감정서를 만들어 주는 분들이세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합의를 해주거나 알선 중재를 해주거나 그런 조건으로는 못하세요. 일을 못하십니다. 보험업법을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보험업법을 보면은 188조의 손해사정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 다음에 손해 발생의 사실 확인, 이런 업무가 손해사정사들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189조를 보면 189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손해사정사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법원의 판례에서도 손해사정사들이 고객들한테 합의금을 더 받아주겠다,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 해서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알선을 하거나 중재를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금의 15%, 많으면 30% 이렇게 뜯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법 위반입니다. 뭐 합의서도 작성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 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한테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 받을지 궁금하면은 손해사정서만 의뢰를 하셔서 손해사정서 작성하는 거는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사정님들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비용만 3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만 받으면 되시지, 보험금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몇천만 원씩 받고 30%씩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법으로 위반입니다. 그렇게는 못 하세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들은 사정서만 작성해주고 그 정액 금액만 30만원이면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정도만 받으셔야지 보험 이제 고객들을 이제 현혹시켜서 내가 얼마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 안 돼.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손해사정서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런 내용을 이제 금감원에다가 민원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 조치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 고객이 예를 들면은 1억 원을 돈을 받았는데 손해사정사가 30% 약정했으니까는 3천만 원 내놔.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건 안 주셔도 되시고, 그런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아니면 뭐 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받을 길이 없으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하는 거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요.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보험업법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은 보험 전문이라든가 각종 산재, 보상,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 관련된 재해 보상이라든가 보훈 신청, 이런 보험 보상이나 보험 분쟁을 4대 보험 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문의를 하시면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